그럼 지금부터 2020년 원주 한도시 한칠기 운동 독서토론 한마당 고등부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해야지, 박수 해야지. 심소민이 박수는 안 들리네. 다른 친구들 박수가 들리는데 심소민이 것만 박수가 안 들렸어. 저 아까 말했는데. 나한테 반말했죠? 아니요. 조금 전에 교육부에서 왔어요. 교육부에서. 와. 이제 여기 온 친구들은 지난번 대한민국 독서대회에 참여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 권유로 동아리 토론대회가 어떤 것인지를 권유받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원주 한칠기 운동에 참여하여서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결선대회에 진출하였습니다. 결선에 진출한 고등부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어떤 친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줌 토론의 매력이고 장점이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토론하는 것들을 이제 정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 원주에 있는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와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줌 수업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미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도에서 그리고 경기도, 서울, 부산 각 곳에서 온라인 독서학교에 응모하거나 수상자 캠프에 응모를 해서 이제 11월부터 온라인 교육이 좀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토론에 우리 원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섬기는 사역 중에 어디에다 학교를 세우고 후원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일까요? 미얀마. 미얀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옛날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제일 부강하던 나라, 축구를 제일 잘하던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니까 잘하던 나라 미얀마가 지금은 제일 못 살게 되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거기에다 학교를 세우고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애들이 우리말을 배워서 우리말을 잘해요. 미얀마 애들도 들어와서 토론하도록 이렇게 안내할 계획이고, 나아가서 미국 놈들, 중국 놈들, 유럽에 있는 놈들 다 불러서 함께 토론을 해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모여라.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초중등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네르바 스쿨은 대학교 교육을 온라인 교육하는 기관인데,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온라인 중심 교육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초중등 미네르바 스쿨,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학교이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은 그 아이들이 다시 또 오프라인에 모여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 캠프, 인문학 캠프, 체험 캠프, 치료 캠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의미로 연결시키면서 오늘 동아리 토론대회가 원래 원주시 한칠기 운동의 토론대회 모형인데, 동아리 토론대회는 3대 3대 3, 3명씩 3개조가 하는 토론 모형인데 상생협동 토론대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론 모형 중 하나인 이야기 시토론, 여러분들 예선해왔던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토론 모형이 이야기 시토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선했던 것처럼 결선 대회도 이야기식 모형으로 원주시 동아리 토론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이 3명의 친구를 대표한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면은 독서는 한마당의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입장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자기 수험 번호, 토론 번호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기 번호를 알려드리면은 자기 이름표에다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수연 안 들어왔네? 오수민이 왜 안 들어왔어? 그러면 방주현 1번. 방주현이 1번이야. 고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현빈이 들어왔나? 안 들어오고 우승현 들어왔지? 우승현 네. 2번이야. 우승현 2번. 임진환이 3번. 유비천 없구나. 천유비 이번에는 잘 보이네. 4번. 충전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홍재원 5번. 안서현 6번. 심소민 7번. 용지훈 8번. 윤영희 들어왔나? 네. 윤영희 9번. 그 다음에 이현세 있어요? 네. 안 보이네? 안 들어왔지? 없구나. 이현세 10번. 방주현 1번, 우승현 2번, 임진환 3번, 천유비 4번, 홍채원 5번, 안서현 6번, 심소민 7번, 용지훈 8번, 윤영희 9번, 이현세 10번. 이렇게 10명의 토론자들을 결승전에서 초청하여서 함께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처럼 자기 번호 이름 앞에다가 번호를 넣어서 지금처럼 다 하셨네. 역시 똑똑한 아이들이구나. 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는 이유는 누군가도 필요하지만은 음량 상태가 토론을 할 수 있을 음량 상태인지를 확인 점검하는 절차이기도 해요. 번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하면서 지난 예선 소감도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그 1번 어디 학교 누구입니다. 아까 예선은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방주현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번 상지여자고등학교 1학년 방주현입니다. 아까 예선을 하면서 처음 토론이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죠? 이상이죠? 네, 신기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2번 학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번 진강고등학교 우승현이라고요. 아까 예선을 통해서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3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광고등학교 3번 임진한이라고 합니다. 저번 예선 때 많이 긴장을 해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해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4번 토론자. 네, 진강고등학교 2학년 천유비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5번 토론자.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여자고등학교 1학년 홍채원입니다. 지난번 예선 토론에서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6번 토론자. 안녕하세요. 상지여자고등학교 1학년 안서연입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너무 긴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긴장을 놓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7번 토론자.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여자고등학교 1학년 심소민입니다. 저번 토론에서 많은 친구들과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8번 토론자. 안녕하세요. 저는 진광고등학교 1학년 용지훈입니다. 아까 예선 토론을 해보면서 원래 원주시 그 동아리 토론대가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대 3대 3으로 진행되는데 이야기식 토론으로 진행되어서 조금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줌을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9번 토론자. 네, 안녕하세요. 진광고등학교 1학년 윤영휘입니다. 아까 예선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느끼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10번 토론자. 네, 안녕하세요. 진강고 1학년 이현세입니다. 아까 예선 토론을 통해서 되게 저와 다른 관점과 생각들을 많이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지도하시고 심사해줄 선생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심사인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선생님. 네, 음소거 안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 들으셨겠죠?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비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사위원 선생님, 유미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유미현입니다. 이번에 펼쳐지는 독서 이야기 한마당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의견을 펼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심사 선생님, 강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은숙입니다. 독서 토론대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미래 꿈인 우리 청소년들의 그 꿈을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원주 한도시 한칠기 운동의 대상 도서인 제목 다 같이 시작. 맹탐정 맹탐정 조선 상담소. 네, 말한 사람에게 카운팅이 올라갔습니다. 점수가. 맹탐정 고민상담소라는 책을 함께 읽고 지금 시험 기간을 마치자마자 책을 읽느냐고 제대로 못 느끼고 읽은 애들도 있을 터인데 어쨌든 이런 토론 활동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읽었다는 것 자체로도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창권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이제 읽고 토론을 해 보았는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책을 선정한 것이 올해 17년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도시 한칠기 운동이고 금년 선정도서가 맹탐정 고민상담소라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도시 한칠기 운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한도시 한칠기 운동이 뭘까? 잘 모르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아는 대로 원주 한도시 한칠기 운동이라든지 한도시 한칠기 운동의 그 역사라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소민 토론자가 아까 손을 들고 있네요. 손이 아프겠어요? 보상을 해드려야죠. 말씀해 주세요.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는 원주에서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모든 시민이 한도시에서 한 책을 읽어서 다양한 지식을 쌓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시민들이 용지은 손 들었어요? 네.
원주시에서는 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동아리 토론 대회나 아니면은 글쓰기 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의 책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을 다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승현 토론자도 손을 들었어요? 네, 저는 이 원주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저처럼 말주변이 부족하고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홍채원이 손 들었어요? 홍채원이 손 든 건 아니야? 네, 맞아요. 저는 독서와 토론 문화를 북돋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한도시 한 책 읽기 토론에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알아보고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가치관 향상이 너무 중앙 통제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임진환 손 들었어. 임진환 토론자? 저의 생각으로는 이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통해서 그 한 도시의 시민들이 한 책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공감을 통해서 서로 더 발전하는 그런 동기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혹시 얘기할 친구 있을까요? 아까 전에 이제 맨 처음 심소민 토론자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운동은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느 도시였을까요? 시애틀이요. 시카고요. 네, 시카고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시애틀보다 시카고가 이런 인구가 더 많아요. 어떤 인구가 많을까요? 네, 우승현? 흑인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이 어려운 걸 맞추다니.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시카고라는 그 미국의 동네가 좀 뭐라 그래야 돼? 불량하고 좀 그런 걸로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시카고 시민들 들으면은 자각할 거야. 시카고 시민이 불량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나의 시카고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시카고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농구. 마이클 조던. 누구? 마이클 조던 아니에요? 농구 마이클 조던이 생각납니다. 심소민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요. 근데 시카고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아는 농구 선수가 그분밖에 없어요. 원래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못했어요. 농구도 싫어했고. 그런데 농구를 하게 되었어요. 왜? 놀아주는 백인 친구가 없고 혼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축구? 야구? 수영은 가능하겠네?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수영은 단체전이 아니니까 단체전 운동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축구도 혼자 공차할 수 있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마이클 조던은 농구라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혼자 농구를 시작했어요. 흑인이라는 피부 색깔로 차별받는 세상을 증오하면서. 그런데 증오라는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는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었겠죠. 더불어 사는 것을 필요로 느끼면서 함께 팀을 만들어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농구 황제가 되었죠. 그러면 시카고라는 도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예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의 5대 5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흑백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갈등이 생겨서 시카고의 발전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카고 시장님께서 그 시카고 문제의 핵심은 흑백 갈등이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책을 읽기로 했어요. 어떤 책을?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앵무새 죽이기는 앵무새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흑인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책을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원주 한도시 한일기 운동하면서 한번 앵무새 죽이기를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흑인과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 갈등을 넘어서는 화해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운동을 독서 운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17년 전에 이 운동을 시작해서 제일 처음 시작한 지자체가 원주시예요. 그리고 다른 도시는 시작하다 끊어지고 해서 계속 이어진 도시는 유일하게 원주시예요.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할 때 누가 시작했을까요? 시민이? 왜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시작했을까? 선생님께서 학생이요.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원주 평생교육 정보관 관장님하고 원주 투데이 신문사 사장님하고 지속가능 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함께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원 결의를 하고 원주의 군사도시 이미지를 이제 교육문화도시로 바꿔나가자. 그래서 독서운동을 시작하였고 원주의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이 되고 생명사당 운동이 시작되고 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원주를 대표하는 그 교육운동, 문화운동이 되었죠. 그 운동이 올해 17년째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토론 한마당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주 동아리, 원주 한식 운동의 성격은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겠다고 보세요? 시민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화합하고 그래서 원주시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현재 우리 원주시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원주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심소민 토론자 말고 방주연 토론자, 원주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원주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우승현 토론자 원주의 문제를 얘기해 볼래요? 원주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군부대가 많아가지고 좀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대가 많아. 근데 군부대가 이제 많이 나갔잖아. 네? 네. 천유비 학생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박효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공기업 제외하고 산업 경쟁력의 부족이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네. 네. 그러면 잠깐만요. 산업 경쟁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해결하는 일단 천비 말고 다른 친구들도 괜찮아요. 윤영희 학생. 창업하는 사람에게 보조금 지급 같은 그런 것들이요. 다시.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 같은 거 지급이요. 보조금이란 자금 지원을 좀 해서 경제인들이 좀 마음껏 경제활동, 산업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거다. 네. 용지훈 토론자. 저는 원주와 기업 도시를 유치해서 많은 기업들이 원주에 들어왔듯이 비슷한 방안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원주에 유치시켜서 그렇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들 유치하자. 유치하면 더 좋겠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네, 심서민 토론자. 지금 원주에는 유령도시가 너무 많은데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산업화를 형성하는 다른 문화도시나 아니면 문화시설을 많이 유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보다도 또 문화도시, 교육도시 이런 쪽으로 좀 나가면 좋겠다. 또 다른 의견 들어볼까요? 원주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안서연 토론자? 일단 버스 노선이 너무 필요한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버스 노선 교통망이 마음에 안 든다. 미세먼지 많다. 안서연 토론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람? 방지현 토론자 얘기해 볼까요?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더 개발해서 원주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버스 같은 부분에서는 노선을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개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문제 중에 꼭 두 가지 다 얘기 안 해도 괜찮고 하나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임진환 토론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그 환승 카드 찍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찍을수록 그 버스 기관에서 그거를 사람이 많이 탄다는 걸 인식하고 그 노선을 변경한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환승을 굳이 안 하더라도 내릴 때 그 카드를 한 번씩은 찍어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 의식도 중요하고, 이번엔 윤영희 토론자. 네, 저는 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버스가, 원주 지역을 전체적으로 돌기보다는, 이제 환승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 버스가 그 구간을 도는 식으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현재 토론자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딱히 다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러면 한번, 집중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원주의 버스 노선 개선도, 여러분이 시장이에요, 이제. 시장이어서 우리 원주에 버스 노선 한번 계획해보자.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참 편리하게 할 수 있겠다. 그 방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원주시장님께서 심소민 원주시장님 후보.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밤에 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집중도를 분석한 다음에 많은 인구가 있는 그런 지역에 버스의 노선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버스의 배차 간격을 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버스가 보통 10시에서 11시면 거의 끊기는데 학생들이나 아니면 차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안 그러면 배차 간격을 더 넓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버스 배차 간격이나 버스의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보충하거나 또는 반론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볼까요? 버스 노선 개선도에 대한 심서민 토론자의 발제에 대해서 질문, 반론, 보충. 그럼 그 정도면 되겠나요? 네, 윤영희 토론자.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원주의 다양한 곳으로 가는 버스가 별로 없어서 사실 그 이용도를 분석해가지고 그 배차 간격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곳에 좀 더 배차 간격을 줄이는 식으로 버스가 가는 것보다는 그 대중들이 더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해가지고 그 버스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또 윤영희 토론자의 말에 대해서 답변, 반론이나 재반론이나 보충 설명이나 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네, 용지원 토론자.
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보면은 되게 작은 카운티 버스로 그 운행하는 공영 버스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공영 버스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도 이렇게 한 번씩 훑고 지나가 주면은 노선 개편과 시민들의 만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 현재 진강중학교 교사인데, 학교 앞을 퇴근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태우러 오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서 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야간 자력수를 마치고 가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태우러 오는 경우보다는 무엇이 많았을까요? 학원차. 학원차들이 많았죠. 학원 왜 다니냐?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원 차 타고 귀가하는 게 목적인 것이 있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걸 용기현 토론자 얘기했던 것처럼 원주시장이 되면은 원주시 학생들에게 집까지 안전 운송해 줄 수 있는 노선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주시장이면 나는 우리 원주의 교통망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충분히 상상하시고 상상하는 대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승현 토론자 아까 손을 들었는데 기회를 못 드렸어요. 얘기해 볼까요? 저 지금은 딱히 말할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원주시의 이런 교통망 말고도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원주시에 내가 시장이 되었어.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하고 싶다. 내가 원주시장이 되었어요.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하고 싶다. 용지훈 토론자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용지훈 토론 나중에 얘기하고, 임진환 토론자. 저는 횡성에는 유명한 게 한우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뭔가 특산품이 있듯이 저희 원주에는 뭔가 특별한 상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방의 친구를 만났을 때 원주라고, 출신 지역이 원주라고 하면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원주에 대한 특산품을 특화해서 조금 더 원주에 대한 다른 지역들의 인식을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나가서 원주의 특산물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산물인지도 토론자가 본 생각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해 볼 수 있거나. 신서민 토론자가 좀 빨랐네. 단양하면 역사로 유명하듯이 꼭 원주라고 특산품을 특화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소금다리나 아니면 다른 여러 문화 유적지를 더 발전시키고 더 홍보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물으면 그거 본 게 아니라 특산품, 어떤 특산품이 좋겠냐고 물었는데 또 다른 얘기 좀 하셨어요. 자, 특산품 중에 어떤 특산품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원주 특산품, 윤영희 토론자? 저희 집에서 그 치악산에서 파는 복숭아를 많이 사다 먹는데, 네, 복숭아를 많이 사다 먹는데 이런 복숭아를 특산품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원주 복숭아는 유명하죠. 그런데 특산품 복숭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안서연 토론자. 원주시가 이미 복숭아로 유명한데 원주시의 복숭아 빵이라고 또 원주시를 대표하는 식품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걸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 빵, 난 못 먹어봤네. 네, 원주에 있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얘기 듣고 보니까 오늘 당장 그거 먹어봐야 되겠다. 어디에서 먹을 수 있을까? 그건 인터넷에 가게를 찾아보시면 파는 곳이 나옵니다. 그럼 나 안 먹고 싶은데? 쉽게 내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꼭 인터넷 나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특산품 개발과 함께 유통망도 개발해야 되겠죠. 유통망.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우승현 토론자. 네. 저는 이렇게 복숭아처럼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원주에 있는 역사적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원주를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금호. 지금 특산물 얘기하는 중에 있으니까 특산물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고요. 약간 신소민 토론자처럼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특산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있어요. 원주 특산물 복숭아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원주쌀 토토미요. 원주쌀 토토미 특산물 네. 좋죠. 잠깐만요. 특산물 해가지고 원주쌀 토토미 복숭아 말고도 원주의 특산물이면 그게 먹거리만 생각해요. 원주의 특산물 임영기 선생님. 이 반응이 없지. 내가 원주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 이런 네. 인물들 중에서 원주의 인물이 우리 세계적까지 그렇고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키워나가면 좋지 않아요? 원주에 어떤 인물이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민환 선수요. 누구? 장민환 선수. 장민환. 자기 선배라고 얘기하구나. 왜 장민환 선수를 원주의 특산물 인물로 생각했어요? 상지어중 출신으로서 되게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씨름 선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상지어구 출신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다. 그러니 당연하게 원주 인물이 될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인물 찾아볼까요? 운국 원천석이요. 심성민 토론자 잘 못 들었어요. 천천히. 운국 원천석이요. 운국 원천석 선생님 이유는? 왜냐면 그분께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지으신 시도 지금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다른 인물 찾아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독서 문화 운동을 시작한 선생님,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선생님은 장일순 선생님의 생명사상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님, 또 진강학원을 설립하신 누구? 지학순 주교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초기 민주화 운동의 선구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운을 이어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진강학원에 와 있으면서 고등학교에 공부를 했었고 지금 중학교에 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독서교육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예선전에서는 선생님이 우리 예선전 나랑 같이 토론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했던가? 무슨 장관? 교육부 장관이요. 교육부 장관. 그래 이제 우승현 토론자 점수 하나 줄게요. 교육부 장관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 또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원주 얘기 좀 더 할게요. 원주의 교육 제도를 개선해 봅시다. 원주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이끌 수 있을까요? 심서민, 용지훈 말고 다른 친구들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천유비 학생, 유비는 아까 전에 복지하고 뭐에 관심이 따랐더라? 그 복지하고 정치요. 정치. 네네. 복지하고 정치를 잘하려면 교육을 잘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원주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유비의 의견은 어떠한가? 어떻게 하면 원주 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원주 교육으로 이렇게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제도는 아예 자체적으로 저는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자면 초등학생 때 말 그대로 자아 정체성, 인격 정체성 형성을 도와주는 심리학적 활동과 체험을 깔아주는 활동을 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초자랑 원초화가 생성되는 이런 시점에서 기본적인 인격만 일단 받쳐주고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주 교육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의 개편이 필요하겠다라는 천유비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반론이 필요하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러면 원주 교육을 좀 더 얘기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교육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에 대해서 유비 학생의 토론을 발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심성민 토론자. 그러면 어릴 때 자아 정체성이나 아니면 그런 인격을 조정하면 그 공부를 할 때 좀 따라오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인격이랑 공부는 크게
관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말 그대로 인격이에요. 페르소나를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얼굴의 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에서는 페르소나를 가면으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이랑 공부는 다른 거예요. 네. 또 다른 친구들 의견을 좀 묻혀볼까요? 네, 용기훈 토론자. 그럼 말씀하신 그런 인격이나 자아 정체성을 어떻게 이렇게 확립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주 쉽죠. 기본적으로 일단 유아기에는 우리가 촉감놀이 등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있는 사회라는 집단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말 그대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생들 보세요. 벌써부터 중학교 갈 준비하고 있고 중학교 갈 준비된 애들은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애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화나 토론회장. 지금 선진국들만 봐도 토론회장을 열고 또 독서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토론을 자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충분히 해줘도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격 형성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볼까요? 심수민 토론자. 저는 그 국어 시험을 볼 때 한 소설을 가지고 딱 그 부분만 추려서 보는 소설 시험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책 속에는 작가가 담고 싶어하는 여러 방면의 의도, 또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방면으로서의 시선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교과서대로 그저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이 전 정말 학생들의 상상력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더 사회에 나아가서 필요한 일을 하는 데는 가림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승현 토론자. 저는 이 원주가 또 그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에게 이 책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의견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독서와 토론 이것을 초등학교부터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서연 토론자.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학생들이 다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한 토론자의 예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이어가는 토론도 괜찮고 질의응답 반론, 재반론, 또 새로운 대안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천유미 토론자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저 손 든 게 아니었어요. 방금. 손 든 게 아니야? 네, 죄송해요. 스탠드 아까부터 쳐가지고. 그랬구나. 스탠드를 옮기느냐고. 자,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무엇이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교육부 장관이요. 그거 한번 물어봐. 그럼 선생님은 교육부 장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야? 한번 물어봐. 선생님은 교육부 장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영이 물었냐? 네. 우리 심사위원들 윤영이 학생한테 점수 하나 주세요. 나는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먼저 학원을 없앨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에게 벌금 1천만 원씩 먹일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모든 활동들을 정규과정 더하기 진로과정, 예체능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자기 학교 학생이 학원 다니는 학생이 있는 학교장을 직위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손들어서 참치 얘기해보세요.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이게 한 단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서양에는 미국에는 여러분 친구들을 이끌고 인문학 캠프를 갔을 때 무엇을 못 봤을까요? 방금 얘기했잖아. 무엇을 못 봤어? 학원이요. 학원을 못 봤어요.
학원이 없는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노벨상을 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학원을 다녀서 못하는 거예요.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자들이 진강중고등학교 학생들 말고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다 내 제자다. 전국의 선생님 제자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한테 간곡히 하는 말, 너 학원 안 다니면 안 되겠니? 그런데 학원 다 다니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구체적인 한 예인 것처럼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게 나왔냐면 학기제를 바꾸자 기 나왔죠? 어떤 학기제를 바꿔 나온다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지금 무슨 학기제예요? 3월 학기제이죠? 이걸 9월 학기제를 바꾸자. 우리는 현재 여름방학이 길어요? 겨울방학이 길어요? 겨울방학이요. 무슨 방학이 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나?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요. 아니, 여름이요. 밖에서 그냥 밤새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야? 밖에서 밤새울 수 있는 시기? 여름이요. 밤새워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캠프하고 토론하고 잠자고 놀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여름이죠. 가을. 여름. 그런데 우리는 여름은 상기하고 여름방학 얼마 동안 했어요? 작년에 모르겠구나. 천유비 작년에 진광고등학교 여름방학 며칠이었어요? 작년에 되게 짧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달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기억상. 전학 왔어요? 아니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작년에 진강고등학교 여름방학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상기하고 일주일 열흘이었고. 아요. 여러분 1학년들이어서 몰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의 학교들이 대부분 여름방학이 일주일이나 열흘이에요. 내가 여기 나올 것 같아. 여기 나올 것 같아. 그런 교장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최소한 법적으로 인정된 한 달이나 2달 여름방학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은 좀 짧게 하면 돼요. 너무 강의처럼 돼버려가지고 생략할게요. 아까 누가 얘기할 때 원주권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맞물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원주만의 문제가 있어요. 원주만의 교육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편을 확충해준다. 또 이제 뭐 이런 남녀 공학 문제 또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원주의 교육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얘기할 사람 있으면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용지훈 토론자. 이 문제점은 원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자유학기제라는 게 과연 정말 실용성 있는 방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할 때 대부분이 만족하지 않고 또 그런 활동들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학생 중심에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행정의 편의를 위한 편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원주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조금 더 귀담아 들어가지고 학생 중심으로 좀 더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교제 운영을 자유학교제를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유학교제 운영을 개선해보자 하는 의견이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태거나 빼거나 질문이나 반론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승현 토론자. 그 학생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제가 직접 소논문을 쓰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 체험의 수도 너무 적고 대부분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조금 더 그렇게 학생에게 맞춰진 체험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뭐 장래 희망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소질이나 적성 등을 물어봐서 그럼 비슷한 학생들끼리는 관심사도 비슷할 거고 또 자신에게 그런 학생들이 비슷한 부분에 흥미를 느낄 테니까 그렇게 비슷한 부류의 학생들끼리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한다면은 조금 더 학생에게 맞춰져서
자유학기제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서민 토론자?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이 세상에 직업이 200개가 넘고 그 많은 직업을 학생들이 다 고루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시간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보다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직업들을 그 전문 직업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오히려 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오히려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보면 원래는 직업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직업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아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예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옆에 우리 안서연 토론자는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1학기 때 정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한 현실과 너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확실하게 자기 진로를 알 수 있도록 아니면 정해도 그 진로가 자신한테 맞지 않고 많고 이런 걸 확실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치만 그 진로를 여러 가지 체험을 해주기보다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뭐 전문가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교육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홍채원 토론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유학기제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에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를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좀 더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에게 막상 진로에 대해 생각을 해보라 하면은 너무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게 큽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3학년 또는 2학년 되었을 때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대학교를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학년이 늦춰진 때에 자유학기제를 시작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채원 토론자는 1학년 때 하지 말고 2학년 때나 3학년 때 하자는 뜻이지? 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에 우승현 토론자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듣고 홍채원 토론자의 이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현 토론자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다른 의견이긴 한데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로 찾기 과정을 학교에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고 자유학기제 때 학생들을 좀 진로를 배울 수 있는 기간으로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저 속초에 있는 강원 진로 교육원이나 이런 데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별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교육에 힘쓰자, 구체적 진로교육을 하자, 또는 진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가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홍채원 토론자는 그런 활동들을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나 3학년에 하자라는 의견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현세 토론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되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학년 때 저도 자유학기제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딱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좀 더 높은 학년에 했었더라면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진로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토론자는 1학년 대신 2, 3학년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얘기해 볼까요? 윤영희 토론자. 윤영희 말씀하세요. 네, 저도 1학년보다는 2, 3학년 때 진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굳이 한 학년에만 하지 말고 3년 동안 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더 자신의 꿈을 더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대안이에요. 2, 3학년이 아니고 전학년에 걸쳐서 하자. 천유미 토론자의 의견은 듣겠습니다. 저는 질문인데, 2, 3학년에 하자고 하셨는데, 만약에 1학년 때 안 하고 2, 3학년 때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반대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그럼 홍채원 토론자가 답변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먼저 홍채원 토론자 답변 가능하세요? 네. 네. 저는 선택적으로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진로 교육은 자신의 진로 찾지 못한 친구들한테 더 효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진로가 확고하고 가고 싶은 고등학교를 위해 성적을 올린 친구들이라면은 이 진로 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자기가 결정해서 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을 주자고 내가 1학년 때 하고 싶으면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하고 싶으면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하고 싶으면 3학년 때 하고 얘기해요? 좀 더 넓게 확장하면 그렇게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혹시 여기에 대한 뭐 반론이 의견 있지 않을까요? 안서연 토론자? 자유학기제를 할 때는 시험을 보지 않는데 혹시 이런 공평성은 어떻게 해결할지가 궁금합니다. 잠깐 시험 얘기는 좀 이따 보면 이게 학년을 선택을 하자. 그러면 이제 좀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안세현 토론자. 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하려면 내신 성적이 필요한데 내신 성적을 보려면 모두 동일하게 시험을 봐야 공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볼까요? 임진환 토론자. 만약에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면은 만약 진로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특성화 고등학교 가고 더 어느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2, 3학년 때 하는 것도 자기 고등학교 결정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얘기는 1, 2, 3학년 선택하자. 이건 아니고 약 2, 3학년은 좋겠다. 이것도 개별 선택했을 경우에 실제 운영에 좀 문제가 있겠다는 의견도 앞에 있었고요. 방주현 토론자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제가 자유학년제를 1학년 때 겪었는데 시험을 기말고사에만 보는 바람에 남들보다 2분의 1을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와서 너무 많은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많이 도입을 하다 보면 시험이 많이 없다는 그런 성적에 이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1학년 때, 2학년 때만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자유학기제를 토론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이야기 마무리하고, 우리 책 얘기와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자유학년제를 겪고 있는 나이긴 한데, 책에서는 자유학년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자유학년제 말 대신에 진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어요. 진로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심소민 토론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진로 이야기로는 대표적으로 언니와 엄마가 서로 도시에 나아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정주시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엄마는 외로운데 왜 굳이 나가냐 하면서 반대를 하고 언니는 내 꿈을 찾아서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의견에서 신소민 토론자는 그럼 엄마가 시킨 대로 대학 갈 거겠죠?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아까 말한 거 틀리잖아. 제가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는 영은 언니 이야기 나오면 그 얘기를 좀 잘 해줬죠? 영은 언니와 엄마와의 갈등 문제가 이 글에는 진로 이야기로 들어 있었어요. 잘 얘기해 주셨고 또 토론자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이 토론자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동의한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이어가 볼까요? 용지훈 토론자? 저는 심소민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또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과연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사고력도 충분히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소민 토론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언니처럼 대도시로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물론 전제로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승현 토론자부터 말씀해 보세요. 우승현 토론자.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굳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더라도 저 등장인물이 살던 지역에도 충분히 일자리는 많이 제공돼 있었고, 또 대도시로 나가다 보면은 등장인물의 엄마와의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없어가지고 저는 반대합니다. 네. 임진환 토론자. 아까 책임감을 지면은 나가도 된다 하셨는데, 만약에 책임감을 갖고 나갔다가 부모님이 외로워하시는 이 책처럼 부모님이 외로워하시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모님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안세현 토론자. 어차피 자식은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 독립에 대한 그 부모의 외로움도 자식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천유비 학생? 아까 3번 친구가 책임감, 부모님의 외로움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했는데, 저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존 홈프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지는 것은 가장 멍청한 짓이다. 이것은 마치 달걀 안에 새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네,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뜻이에요? 이거는 굳이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물론 그게 심해지면 책임은 져야겠지. 어느 정도의 케어는 필요하겠지만 그걸 무조건 책임이라 생각하고 들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아이가 A를 원했을 때 부모님이 B를 원할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요거는 대도시 나가는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진로에 대해서. 난 A 대학이나 학과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B 대학이나 학과를 가고 싶어 했을 때 갈등도 있겠죠. 그거 대도시만 아니더라도. 그럼 내가 책임감 지고 A를 택하면 A가 옳은 거고 또 B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무시해도 괜찮겠는가? 그건 또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승현 토론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 할 말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대도시 나가는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주에 살고 있는데 원주에 있는 대학을 갈 거예요? 서울로 갈 거예요? 서울로 갈 겁니다. 서울이요.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왜 원주에서 대학 다니면 되지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서울에서 더 질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 언니가 대도시 가는 거에 대해서 가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가 부모님의 의견을 안 듣고 무조건 그 좋은 점만 보려고 했다는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도 아이가 잘 되길 바랐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할 텐데 결국은 아이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엄마가 못 가게 했던 이유도 엄마의 목적이 아니고 누구의 목적이냐면 아이의 목적이었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그러면 진로를 예를 들어서 이현세 친구는 진로가 어떤 진로를 목표하고 있어요? CEO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CEO요. 뭐라고? CEO라고 한 것 같습니다. CEO. 혹시 부모님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CEO가 목표인데 부모님은 선생님이 되라는 거야. 그런데 천일비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저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 거죠. 네. 책임을 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사실 내가 주시는 책임의 범주는 그렇게 넓지 못할 거예요. 그런 자세로 택한다는 것이지 그 후에 삶에 대한 것들은 또 어른들의 조언도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걸 무시하지 않고 조언을 들어서 결정은 내가 내 삶이니까 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용기는 토론자 왜 손을 들었어요? 저 아까 그 CEO랑 교사 말씀하시길래 네. 두 개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학교를 세우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면은 둘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일타쌍피네요. 그래요. 또 이제 이 글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진로 얘기를 또 뭐 어디서 해볼 수 있을까요? 안세현 토론자? 네, 여기서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정주시로 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는 두 가지 선택이 있던데, 여기선 그 진로 선택의, 고등학교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양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 접근이네요. 잘하셨어요.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주인공 영은 언니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또 좋은 학교 가고자 하는 마음과 진로에 대한 꿈이 있고, 사실은 이 글의 명탐정의 아버지가 어디 대학을 나오는 사람이죠? 서울대.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우수한 학생이었는데도 지금은 백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인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책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 어떤 자아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진로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아와 진로를 위한 목표는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두 글자. 행복.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인간이 삶을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이라 답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뭘까 같아요? 자아와 진로. 이걸 위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미래를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또 다른 말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행복과 미래. 또 그러면요, 한번 좀 볼까요? 행복과 미래에서 연결시켜 볼까요? 행복한 일이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미래를 위해 행복을 준비하는 오늘날은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맹탐정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현재.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잠깐 안세현 토론자 먼저 행복이라는데 왜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 현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행복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나와 있어요? 몇 쪽인지는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승현 토론자. 저 지금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친구, 방주현 토론자. 맹탐정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했기도 했고, 윤미의 아빠도 주연이? 정확히 어딘지는 제가 모르고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혹시 이거 찾아볼까요? 몇 페이지 있어요? 네, 방주현 토론이 계속 말해주세요. 나머지 찾아보도록 하고. 안세인 찾고 있으니까 빨리 찾아보시고. 그래서 윤미의 아빠도 나중에 이를 행복을 한 거보다 지금 윤미 아빠가 행복을 찾으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현재의 행복에서 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친구들 우리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미래 행복을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맹탐정은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현재 행복이요. 현재 행복을 추구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현재가 불행하면은 미래에 행복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윤영희 토론자. 네, 저는 이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제가 지금 노력하는 순간 현재도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방주현 토론자. 미래에 행복할 수 있는 게 만약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것 같으면 포기한 것의 가치가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미래에 더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더 클 것 같으면 지금은 포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할 수 있겠다. 임진환 토론자. 저는 저번 모의고사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행복한 사람들에게서는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되고 그 긍정적 사고로 인해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고, 효율성과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고 모의고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지금 행복하면은 나중에 이 행복함이 효율성으로 이어가고 이 효율성이 나중에 미래에 대한 원동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행복함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현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세 친구? 저는 미래의 긴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짧은 행복을 조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년? 그 정도의 행복을 조금만 희생하면 앞으로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천유비가 처음 천유비 얘기해 볼까요? 저도 방금 10번 친구가 말해주신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채원 토론자. 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건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에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자신을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과도하게 노력해서 지금의 나를 잃을 정도로 그리고 나의 행복을 잃을 정도로 희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원하던 그 미래에 가서도 내가 그 행복을 느끼고 있을 거란 보장이 없고 그리고 그 계속 미래만 보고 달려온 사람은 지금 자신의 현재를 즐길 줄을 까먹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안서연 토론자 혹시 찾아보았어요? 네. 85쪽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이 중요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서연 토론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는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재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행복만 추구하다 보면 현재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미래 행복도 생각했었는데 오늘 토론하면서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겠다 생각 바뀌었다는 거 매우 중요한. 네, 하지만 현재 행복이 그 미래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어려운 말을 사용했어요. 캐스형의 변명이 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행복일 수 있으면은 꼭 그게 또 미래 행복과 무관한 건 아니지 않겠나.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용지훈 토론자 손을 들었어요. 무슨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저 아까 홍채원 토론자께서 그 미래 행복만을 위해서 현재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은 현재를 즐길 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미래 행복을 나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땀 흘리고 노력을 해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과정들이 힘들고 고되긴 하겠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길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좀 더 즐겁게 그 일에 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책을 읽고 안쌤 토론자가 알려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85쪽에 나와 있는 요 구절,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학교 생활도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이 미래의 행복을 위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터인데 이게 현재 행복만을 위해 살고 싶다. 이게 미래랑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닐 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안세현 토론자가 손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얘기할 기회를 먼저 주도록 할게요. 네, 용지훈 토론자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만약에 미래에 그 목표를 이뤄서 행복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목표하는 거를 이뤘다면 이제 무엇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말씀하신 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다 보면은 그런 목표를 이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목표를 잃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럴 때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자신에게 행복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천유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기회일수록 할게요. 6번 토론자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미래 행복을 위해서 미래 행복을 달성해서 목표를 이뤘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현재 행복에서 그 현재 행복의 목표를 달성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가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걸 이뤘을 때 그때 목표를 이루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행복을 위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이루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죠? 저는 그 목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목표를 이뤘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계속 느끼니까 8번 토론자와 같이 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서민 토론자 기회를 많이 안 줬는데 미안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그 안서연 학생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행복을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는데, 안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목표를 이뤘을 때 성취감과 또 그 행복을 지속하려고 할 때의 그 행복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물론 행복감과 성취감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그동안 만약에 미래 행복만을 추구해서 현재에 불행했고 그 미래의 목표를 이뤘을 때의 성취감, 행복감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때 공허함과 상실감 또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행복한 자기 목표를 이뤘을 때는 말씀하세요.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표를 세우게 되고 또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 자신 또한 이 목표를 정말 이루겠다라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목표에 대한 성취감.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된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네. 그때는 네. 이만큼 얘기하죠. 지금 이제 선생님 핸드폰을 꺼낸 이유가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벌써 약속한 90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냥 신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많이 지났어요. 이게 이하이시 토론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소감 말하는 시간을 한 사람씩 드린 다음에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인사를 1번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마지막 번호부터 소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번호부터 몇 번 누구입니다 하고는 오늘 토론 결승전 중심으로 예선과 비교하면서 토론을 해보니까 이런 걸 느꼈습니다. 토론 소감을 각자 한 말씀씩 하시는 걸 들으시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끝나면 선생님들 평가의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번 이현세 학생부터 오늘 토론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이현세입니다. 이번 결승전은 예선하고 되게 다르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서 원주시의 정책이나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얘기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꼬리를 물면서 나아가는 그런 토론 방식이 되게 인상 깊었고 되게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수 해야죠, 박수. 네, 수고했습니다. 9번 학생. 네, 9번 윤영휘입니다. 결승전은 살짝 예선에서 이제 책 내부의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결승에서는,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다양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즐겁긴 했는데, 제가 할 말을 많이 잘 하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번 학생. 네, 8번 용지훈입니다. 이 토론하기 전까지 그냥 이야기식 토론이 책만 가지고 하는 토론인 줄 알았는데, 책 얘기보다도 우리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번 학생. 네, 7번 심소민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발전시켜서 나아가는 모습이 재미있었고, 또 한 학생이 얘기를 하면 그걸 덧붙여서 계속 연결짓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양한 나이층대 사람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6번 학생. 네, 저는 오늘 행복에 관해서 토론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평소에 고민해왔던 그 주제 같은 거를 또래와 공유할 기회나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 학생. 저는 오늘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함께 저도 겪고 있었던 원주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친구들의 의견을 접하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잘하셨어요. 4번 학생. 주제가 약간 중의적이라서 크게 의견을 못 내세운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밌었고 이제 이렇게 토론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메타적 사고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3번 학생. 오늘 토론이 그 독서 토론인 걸 비해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많이 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육이 확장되고 이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2번 학생. 2번 우승현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말하는 실력도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좀 실력이 늘은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1번 학생. 이번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이 책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들도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수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게 준비된 발문지가 따로 있는데요. 사실 발문지의 내용하고 상관이 없이 굉장히 융통성 있게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수준 높은 토론자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떤 예고되어 있던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일반부 토론에서도 지금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역시 고등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부 토론에서도 느낀 거지만 불확실한 어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현 선생님. 예,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죠. 국감장 보면은 참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토론을 할 수 있는 모습 참 희망이 보여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키워가는 성숙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수 선생님. 네, 오늘 토론하는 거 잘 보고 많이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리지만은 않구나.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이면서 행복한 시간이었고 누구를 심사하고 평가한다는 게 되게 참 힘드네요. 저 자신도 이렇게 토론하는 게 참 어렵던데 우리 친구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친구들을 박수합니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하신 내용이 제 말씀과 같은 말씀이어서 저는 따로 드리지 않겠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현재가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운동들이 여러분들이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끝나면은 예선전처럼 상호평가 아까 했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선전처럼 입력하시면 됩니다. 번호 지금 여러분들 아까 알려드린 번호대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대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원주시 한도시 한칠기 운동 독서토론 한마당 고등부 결승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분 내로 상호평가지를 보내주시고 선생님들 평가지를 보내주시고 결과는 개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냐고 현재 이 과정이 매우 행복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보너스로 좋은 결과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드리면 함께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